안녕하세요. 볼리볼입니다. 5월 2일 NBA 경기 분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입니다. 보스턴 셀틱스와 필라델피아 세븐식서스 세미파이널 동부 1차전입니다. 마커스 스마트, 데릭 화이트, 제일런 브라운, 제이슨 테이텀, 알 호퍼드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보스턴이고요. 제임스 하든, 타이리스 맥시, 토바이어스 해리스, PJ 터커, 폴 리드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필라델피아입니다. 보스턴은 갈리날리 선수는 아웃이고요. 필라델피아는 조엘 엠비드 주전 5번 선수, 네, 슈퍼 에이스죠. GTD 걸려 있습니다. 그 브루클린과의 시리즈에서 부상당한 게 아직 뭐 완치가 되지 않았고, 뭐 보호대를 차고 나올 수도 있다, 뭐 1차전에 참가할 수도 있다, 뭐 현재까지 뭐 확실하게 기사가 나온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출전하지 못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저는 2차전까지도 못 나오지 않을까. 네, 필라델피아 홈에서 열리는 3차전부터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필라델피아로서는 좀 너무 아쉬운 일이지 않을까, 아쉬운 일이지 않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보스턴 시즌 평균 득점은 117점, 평균 실점은 111점으로 득실점 마진 플러스 6점.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홈 득실점은 116, 108로 플러스 8점입니다. 뭐 홈에서 원래 더 좋은 팀이죠. 주요 선수들이 정규 시즌 때 필라델피아와 맞붙어서 올린 이제 기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슨 테이텀 선수는 현재 플레이오프에서 27점을 올리고 있는데 뭐 필라델피아의 맞대결에서는 21점, 어시스트는 5개에서 6개, 어시는 하나 더 많이 하고 있고 리바운드는 그대로 10개씩을 하고 있네요. 네, 두 번째 이제 제일런 브라운. 제일런 브라운 선수도 뭐 현재 좋은 경기를 플레이오프에서 보여주고 있죠. 평균 26점. 네, 이제 필라델피아 맞대결에서는 21점, 그리고 어시스트는 현재 3개에서 2개, 어시는 줄긴 했지만 원래 어시스트가 많은 선수는 아니라서 리바운드도 좀 줄었고요. 필라델피아의 경기에서는 테이텀과 브라운이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하는 것보다는 많은 선수들이 득점에 좀 관여를 하고 뭐 팀 플레이적으로 승리를 거둔 경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주요 선수들의 스탯이 굉장히 뭐 괴랄하게 많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플레이오프 오펜시브 레이팅은 3위, 디펜시브 레이팅 순위는 10위로 수비보다는 공격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데 정규 시즌 때는 셀틱스의 수비력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저거는 어느 정도 이제 시리즈를 거듭할수록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플레이오프 3점슛 성공률은 40%로 3위기로, 네, 필드골 성공률은 51%로 2위기로, 네, 어시스트 27개, 턴오버 12개로 말도 안 되는 경기를 지금 치르고 있긴 합니다. 네, 정규 시리즈에서는 페이스가 99였는데 현재 플레이오프에서는 100일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빠른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비슷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시즌 평균 득점은 115점, 평균 실점은 110점으로 득실점 마진 플러스 5점. 플레이오프 원정 기록은 99, 92로 마진 플러스 7입니다. 그래도 브루클린을 수비으로 잡아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쉬었습니다. 그 보스턴은 6차전까지 했기 때문에. 네. 보스턴과의 맞대결에서 원래 뭐 엔비드 선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엔비드 선수가 없네요. 엔비드 선수가 보스턴과의 맞대결에서 진짜 엄청난 기록들을 세웠는데 그 선수가 없기 때문에 내일 어, 필라델피아는 쉽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임스 하든 선수는 현재 플레이오프에서는 17점 기록을 하고 있는데 뭐 보스턴과의 맞대결에서는 평균 25점을 기록을 했고요. 어시스트는 8개에서 9개 뭐 비슷하고요. 턴오버도 3개에서 2개 비슷합니다. 타이리시 맥시 선수가 현재 플레이오프에서는 21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엔비드가 일단은 뭐 좀 빠지고 해서 점수가 높아진 것도 있고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는 지금 뭐 좋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맥시. 하지만 보스턴과의 맞대결에서는 평균 10점밖에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스턴의 백코트 수비수들이 진짜 많죠. 뭐 화이트, 스마트, 브라운, 테이텀 전부 다 좋은 수비수들이기 때문에 백코트 선수들이 쉽게 득점을 하기 좀 어려운 환경인 것 같습니다. 어시스트 2개, 뭐 턴오버는 하나, 뭐 똑같고요. 현재 플레이오프 오펜시브 레이팅 순위 6위, 디펜시브 레이팅 순위는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필라델피아고요.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원래부터도 수비가 더 좋은 팀이긴 하거든요. 물론 공격도 좋지만. 네, 플레이오프 3점슛 성공률 40%, 전체 2위, 플레이오프 필드골 성공률은 45%로 전체 11위. 생각보다 필드골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거는 브루클린이 1차전에서 엔비드에 대한 수비를 사실은 굉장히 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뭐 필드골 성공률도 좋은 팀입니다. 엔비드가 있을 때. 네, 플레이오프 어시스트 21개, 턴오버 13개인데 가장 집중해서 봐야 될 기록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플레이오프 어시스트 기록이 21개, 뭐 21.8인데 22라고 봐줘도 굉장히 낮은 기록이거든요. 보스턴과 비교했을 때는 거의 5개 차이가 나죠. 제임스 하든이라는 뭐 엄청난 1번 선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시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브루클린의 수비 성공으로 인해서 생긴 건지 아니면 선수들의 부진 때문인 건지는 경기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페이스는 정규 시리즈에서는 이제 97, 현재 플레이오프에서는 90을 기록했는데 이거는 뭐 브루클린의 페이스가 굉장히 느렸기 때문에 따라갔던 것 같고요. 뭐 기본적으로 그래도 뭐 하프코트 오펜스를 하기 때문에 95에서 97 정도를 가져갈 걸로 보여지고 있긴 합니다. 필라델피아. 내일은 조금 더 심하지 않을까. 엔비드가 없기 때문에. 네. 아무튼 보스턴 홈 성적은 32승 9패, 필라델피아 원정 성적은 25승 16패. 올 시즌 양 팀의 맞대결 성적은 보스턴이 3승 1패로 우세합니다. 일단은 보스턴이 두 번의 홈 경기에서 플러스 9점승, 플러스 7점승을 한 적이 있고요. 그때 총점은 한 번은 243점, 한 번은 205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 이제 원정길에서 보스턴이 플러스 3점승 한 번, 그때 총점은 217점. 그리고 필라델피아가 플러스 2점승으로 한 번 승리를 한 적이 있고, 그때 총점은 204점이었습니다. 저는 일반 승패는 뭐 다들 생각하시겠지만 보스턴 승리 보고 있고요. 엔비드의 출전 여부가 사실은 너무 중요한 필라델피아긴 합니다. 뭐 득점뿐만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엔비드가 있음으로써 수비적인 스탯도 사실은 굉장히 좋거든요. 인사이드. 그러니까 인사이드 수비, 공격 전부 다 관여를 하는 이제 엔비드이기 때문에 내일 어떤 좀 구멍이 발생할지 알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는 올 시즌 보스턴과의 대결에서 한 번도 엔비드 없이 경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경기는 예측이 좀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일반 승패는 보스턴 승, 보스턴 셀틱스 쪽으로 마이너스 9.5의 핸디가 있는데 저는 이거 핸디가 좀 크다고 보기는 해서 필라델피아 프렌을 보긴 했습니다. 근데 보스턴 마헨을 봐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언어버는 213.5, 굉장히 낮은 기록이긴 한데 저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풀마인과 언어버 중에는 저는 차라리 언어버가 낫지 않을까. 뭐 뒤에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필라델피아가 브루클린과의 4차전에서 엔비드 없이 이제 경기를 치렀었는데 그리고 그 시리즈 그러니까 정규 시즌에도 엔비드 없이 경기를 치를 때 공격보다 수비가 조금 더 좀 타이트하게 잘 되면서 승리를 하는 적들이 있었거든요. 그 강제로 없을 때.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공격보다는 수비가 공격은 이제 하기 싫어서 안 한다기보다는 하기가 어려울 거라서 이제 잘 안 될 거고 대신 이제 수비적으로 조금 더 이제 효율을 높이면서 수비 농구를 좀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보스턴 내일 뭐 경기 그냥 간략하게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요. 보스턴은 현재 풀업 주전 볼륨은 4위고 벤치 볼륨은 8위 팀입니다. 벤치 볼륨이 8위로 좋지 못한데 근데 기본적으로 벤치가 저렇게 나쁜 팀은 아닙니다. 현재 플레이오프 올라오면서 그냥 저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플레이오프 내외곽 성공률이 최상위권 팀입니다. 지금 뭐 인사이드건 뭐 3점 슛이건 다 좋은 팀이고요. 공수 밸런스가 굉장히 좋고 백코트 수비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백코트 수비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엔비드가 원래 있을 때에는 하든과의 투맨 게임이라든지 또는 그냥 아이솔 또는 이제 뭐 피켄롤이라든지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제 전술 엔비드와 하든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제 전술을 통해서 공격을 진행을 했었는데 엔비드가 없음으로써 어떻게 공격을 진행할지 어,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대부분 공격 전개는 맥시 아니면 하든이 전개를 할 테고 이 두 선수를 마킹할 백코트 수비수가 보스턴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라델피아는 내일 정상적으로 경기 운영을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네. 물론 이제 그 덴버랑 피닉스 경기처럼 머레이 선수처럼 뭐 엄청나게 터지면 한 선수가 엄청난 경기력을 터지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터지기가 어렵다면 기본적으로 그냥 봤을 때는 필라델피아가 정상적으로 공격하기 좀 어려운 수비를 할 수 있는 보스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빅2 평균 출전 시간, 브라운과 테이텀의 평균 출전 시간이 38분 정도로 관리가 잘 되고 있고요.
7에서 8일 로테이션 운영 중인데 출전 시간 관리가 두루 잘 되고 있습니다. 뭐 벤치에서 브룩던도 있고 로얼삼도 있고 한 번씩 뭐 그랜트 윌리엄스도 나와줄 수 있고 하우저 선수도 한 번씩 나올 수 있고요. 뭐 그랜트 윌리엄스도 있는데 그 선수들이 매번 나오는 건 아니지만 한 번씩 나왔을 때 제 몫을 해주고 있고 그런 선수들이 10분 정도씩 뛰어주면서 주전 선수들의 쉬는 시간들을 잘 벌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선수가 아닌 팀적으로 경기 운영을 하며 맞대결에서 우위를 가져가고 있는데 이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드가 엄청난 활약을 하면서 이제 경기를 좀 이어갔던 맞대결에서 필라델피아와 다르게 보스턴은 뭐 20점, 25점, 15점, 10점, 10점 이런 형태로 여러 선수들이 이제 득점 볼륨 또는 이제 뭐 어시라든지 이런 어, 팀에 도움되는 플레이들을 하면서 팀적으로 좀 경기를 앞서 나갔던 네, 시즌이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 벤치 볼륨이 아시지만 일단 저는 경기력은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이게 뭐 득점이라든지 어시 이런 것만으로가 아니고 뭐 그냥 수비적인 부분으로도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력은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필라델피아는 현재 프로 주전 볼륨은 3위, 벤치 볼륨은 4위로 벤치 볼륨이 지금 현재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프로 외곽슛 성공률은 최상위권 팀이지만 아까도 보셨다시피 필드골은 45%로 좋은 성적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엔비드가 브루클린한테 잘 막혀서도 있는데 내일은 이제 엔비드가 못 나오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인사이드가 쉽지 않지 않을까. 요새 해리스가 잘하고 있긴 하지만 해리스 자체가 테이텀이나 브라운 이런 선수들 상대로 돌파를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내긴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무튼 네, 평균 평득 33점짜리 에이스가 부상으로 빠져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출전 시간 관리는 잘 됩니다. 네, 36분으로 관리는 잘 되고 있고 8에서 9일 로테이션 운영 중인데 여기는 어, 엔비드가 부상을 당하면서 강제로 로테이션을 여러 가지로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강제로 엔비드가 부상당해서 여러 가지 로테이션을 많이 가져가고 있고 내일도 여러 선수들이 출전할 걸로 보여집니다. 뭐 헤럴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몬트레즈 헤럴 뭐 아니면 데니얼 하우스 주니어 뭐 조지니앵은 항상 나오는 선수고 여러 선수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선수들이 이 롤플레이어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내일 경기는 갈리지 않을까. 그리고 팀워시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백코트 수비가 좋은 보스턴 상대로 정상적인 경기를 운영할 수 있을지 제임스 하든 선수의 이제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발휘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하든도 뭐 보스턴 상대로 항상 잘했거든요. 뭐 수비수들이 좋은 수비수들이 많았지만 근데 내일 엔비드라고 하는 보디가드가 없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엔비드가 없을 때 공격은 매끄럽지 못해 수비적인 경기가 진행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 강제적으로 수비적인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스턴 선수들의 외곽 슛이 터진다면 필라델피아가 수비적인 경기를 운영을 해도 아무래도 이제 외곽까지 전부 다 막기는 어렵거든요. 네, 보스턴이 뭐지 큰 점수 차로 승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엄청난 점수가 나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필라델피아가 엔비드 없이 뭐 110점 이상을 넣을 것 같지도 않고 보스턴이 필라델피아 그래도 뭐 지금 뭐 주전 벤치 볼륨이 좀 더 좋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나왔을 때 1차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내일 좀 저득점 경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승리는 보스턴이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경기는 덴버 너게츠와 피닉스 선즈입니다. 덴버 너게츠가 직전 경기 가비지로 승리를 했습니다. 뭐 자말 머레이 엄청난 활약이 있었죠. 블루에로 엄청났고요. 네, 자말 머레이, 켄타비우스 칼데일 법, 마이클 포터 주니어, 에런 고든, 니콜라 요키치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덴버고요. 크리스 폴, 데빈 부커, 조시 오코기, 케빈 듀란트, 디안드레 이튼이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피닉스입니다. 뭐 양 팀 다 결장자는 없습니다. 저는 조시 오코기 선수가 또 주전으로 나오는데 저는 조시 오코기 선수 주전으로 나오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는 사람이긴 하거든요. 뭐 아무튼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덴버 시즌 평균 득점은 115점, 평균 실점은 112점으로 득실점 마진 플러스 3점. 네, 피닉스와의 플레이오프에서는 현재 득점 125점, 실점 107점으로 득실점 마진 플러스 18입니다. 네, 가비지 게임을 만들었죠. 주요 선수 피닉스와의 스탯입니다. 이번 플레이오프 그 스탯입니다. 요키치 선수는 현재 플레이오프에서 평균 25득점을 올리고 있는데 피닉스와의 맞대결에서 24점을 올렸고요.
리바운드는 13개에서 19개, 6개나 더 많이 했습니다. 피닉스와의 맞대결에서. 그러니까 제 그 직전 덴버랑 피닉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키치 선수는 올 시즌 내내 피닉스와의 맞대결에서 평균 리바운드보다 더 많은 리바운드를 잡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평균보다 많은 리바운드를 좀 잡아냈습니다. 이거는 뭐 피닉스의 에이튼 선수의 문제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뭐 제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어시스트는 8개인데 5개밖에 못했습니다. 근데 요키치 선수가 어시스트를 8개에서 5개밖에 못했는데도 어시스트 더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머레이 선수가 엄청났기 때문에. 네. 자말 머레이는 현재 평균 28점 올리고 있는데 피닉스의 맞대결에서 34점, 그리고 어시스트는 7개인데 9개 많이 했고요. 턴오버는 한 개 더 많이 하긴 했지만 뭐 지금처럼 득점과 볼륨 그 어시스트를 많이 했는데 턴오버 한 개 정도 는 거면 뭐 별 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플레이오프 오펜시브 레이팅은 전체 2위, 디펜시브 레이팅은 전체 6위, 3점슛 성공률 39% 4위, 네, 필드골 48% 4위, 어시스트 24개, 턴오버 11개입니다. 원래는 정규 시즌 때는 저 어시스트가 훨씬 많았는데 요키치 선수가 굳이 지금 어시스트를 많이 할 필요가 없으면서 어시도 줄었고 대신 이제 당연히 턴오버도 줄었죠. 이상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네, 페이스는 정규 98, 플레이오프에서 현재 95로 떨어져 있긴 하지만 뭐 그래도 본인들이 원하는 경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닉스 시즌 평균 득점은 113점, 평균 실점은 111점으로 득실점 마진 플러스 2점. 덴버와의 플레이오프에서는 현재 일단은 107점, 125점으로 득실점 마이너스 18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네, 덴버와의 주요 선수 스탯입니다. 케빈 듀란트는 현재 28점에서 29점, 뭐 득점 볼륨은 비슷하고요. 어시스트가 5개에서 1개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리바운드가 직전 경기 13개인가로 엄청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턴오버는 4개에서 7개. 사실은 케빈 듀란트의 턴오버가 너무 많았죠. 네, 케빈 듀란트의 턴오버가 너무 많았고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볼 소유를 좀 많이 했고 그리고 뭐 덴버의 수비수들이 좋은 수비를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데빈 부커 선수는 현재 플레이오프 평균 득점 1위입니다. 35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덴버와의 맞대결에서는 27점. 아마 필드골은 20점을 넣었고 프리드로우로 7점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 어시스트는 6개에서 8개, 어시는 더 많이 했고요. 턴오버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데빈 부커는 뭐 현재 평균 득점이 35점, 그 플레이오프 평균 득점이. 근데 뭐 저렇게까지 올릴 수 있는 계속 이제 기록을 할 수는 없어서 득점은 괜찮고 어시나 뭐 턴오버 제 생각에 데빈 부커는 그냥 괜찮게 경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플레이오프 오펜시브 레이팅 순위는 1위, 네, 디펜시브 레이팅 순위 13위로 디펜시브 레이팅 순위가 굉장히 좋지 못하죠. 3점슛 성공률은 5위고요. 그리고 필드골 성공률은 51%로 전체 1위 기록입니다. 네, 플레이오프 어시스트는 25.5개, 턴오버는 12.8개. 페이스는 정규 시즌에 98, 플레이오프에서는 현재 9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덴버 홈 성적은 34승 7패, 피닉스 원정 성적은 17승 24패. 올 시즌 플레이오프 맞대결 성적은 덴버가 1승 0패로 우세하고요. 덴버가 플러스 18점 승, 그리고 총점은 232점이었습니다. 저는 일반 승패는 덴버 승, 그리고 덴버 쪽으로 마이너스 5.5의 핸디가 있는데 덴버 마헨, 227.5의 언어버 기준이 있는데 저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직전 경기가 그러니까 피닉스는 저 정도 점수를 기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덴버가 너무 득점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125점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이제 다음 경기까지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피닉스가 공격보다는 수비가 좋은 팀이었는데 현재 플레이오프에서는 수비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고 이게 이제 앞으로도 계속 쭉 이어질 건지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풀마인이랑 언어보 중에는 저는 차라리 풀마인, 덴버 승이나 덴버의 마헨 승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직전 경기 관련된 내용을 네, 적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피닉스가 원래는 토리 크레이기라고 하는 선수를 주전으로 사용하다가 조시 오코기를 이제 주전으로 올렸는데 이거는 이제 자말 머레이 선수를 수비하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이게 뭐 적절하게 수비를 하는데 사실은 좀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머레이 선수가 너무 좀 쉽게 날뛸 수 있도록 해주지 않았나.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원사이드하게 좀 이제 흘러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토리 크레이크 선수를 썼을 때 조시 오코기를 썼을 때보다 리바운드 단속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캐치앤샷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굳이 조시 오코기를 쓸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토리 크레이크 선수가 이게 이제 제가 두 번째 적어놓은 거랑도 연결이 되긴 하는데 뭐 조시오 콕이랑 토리 크랙 선수가 수비 뭐 레벨 차이가 사실 굉장히 많이 나는 건 아니고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오코기보다는 크레이크를 쓰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요키치에게 너무 많은 리바운드를 내줬습니다. 뭐 굳이 딱 요키치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팀적으로도 상대팀의 공격 리바운드를 제어하지 못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진 않지만 아마 공격 리바운드 차이가 두 배 정도의 차이였을 겁니다. 네, 근데 그것도 가비지를 가서 두 배였지 가비지 가기 전에는 더 심하게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키치 선수가 피닉스와의 경기에서는 항상 리바운드를 좀 많이 잡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피닉스의 좀 이제 빅맨 선수들이 좀 박스아웃이라든지 또는 이제 기본적으로 좀 다른 선수들이 리바운드를 잡을 허슬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근데 거기다가 토레이 크레이기라고 하는 4번 선수를 조시 오코기로 바꿔놓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좀 리바운드를 좀 많이 좀 이제 내주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좀 고친다면 그래도 직전 경기보다는 나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이튼 선수가 피닉스의 5번 선수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터프하게 경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좀 샤프하게 경기를 하는 것 같고 훨씬 더 한 10개 이상씩은 리바운드로 좀 무조건 걷어내 줬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직전 경기 끝나고 인터뷰 보니까 뭐 다음 경기에 좀 더 터프해질 거라고 얘기하던데 네, 좀 꼭 그래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전 1번 크리스 폴의 역할이 저는 좀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게 제일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원래 정규 시즌 때 진행할 때에는 데빈 부커랑 같이 뛸 때에는 데빈 부커가 어느 정도는 이제 좀 메인 핸들러 그리고 이제 부커가 없을 때는 크리스 폴과 에이튼 2대1 또는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폴이 역할이 많았는데 이게 플레이오프 오면서 수비가 터프해지고 그리고 1대1 능력은 지금으로는 좀 떨어지거든요. 크리스 폴 선수는. 근데 케빈 듀란트가 있고 이게 수비가 빡빡해지고 경기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케빈 듀란트한테 공이 좀 많이 가고 케빈 듀란트의 아이솔 공격이 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 앞서 봤듯이 케빈 듀란트 선수가 직전 경기 턴오버가 되게 많았죠. 근데 공을 많이 잡고 운영을 했기 때문에 턴오버가 많았던 거거든요. 반대로 그렇게 되면 크리스 폴 선수는 공을 많이 만질 기회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주전 1번이면 포인트 가드고 뭐 이런 선수들은 공을 그래도 어느 정도 손을 쥐고 있어야지 경기 감각이 살아나고 할 텐데 좀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크리스 폴 선수가 물론 뭐 슛을 던질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좋은 뭐 캐치앤 슈터냐 스파다 슈터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뭐 엄청난 아이솔 뭐 드리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아이솔레이션을 할 수 있냐 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뭐 에이스 디펜더를 할 수 있는 수비력이 있는 것도 현재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크리스 폴 선수의 역할이 좀 애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돼야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벤치 볼륨은 낮습니다. 네, 뭐 비욘보랑 크레이크 또는 조시오 코기를 쓰는 거 괜찮지만 랜드리 샤맥과 페인, 카메론 페인에 관련된 내용은 계속 이제 좀 생각이 좀 많거든요, 저도. 근데 저는 카메론 페인보다 랜드리 샤맥 선수를 쓰는 건 뭐 공격적인 부분보다는 사실 수비적인 내용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이즈, 뭐 네, 단순하게는 사이즈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내일까지도 써보고 샤메도 써보고 만약에 안 된다면 카메론 페인과는 좀 적절하게 섞어서 한번 운영을 해봤으면 어떨까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덴버는 전부 다 좋았거든요. 뭐 브루스 브라운의 활약도 좋았고 뭐 제프 그린, 뭐 크리스찬 브라운 선수가 득점은 뭐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수비적인 부분들로도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해줬고 대신 직전 경기 에런 고든 선수의 활약이 되게 좋았는데 뭐 항상 20점 이상씩 올려줄 수 있는 선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굉장히 높은 확률로 3점 슛이나 이런 걸 넣어줄 수 있는 선수도 아니고 좋은 3점 슈터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이클 포터 주니어 주전 3번이죠. 그리고 벤치에서 그래도 한 10점 정도씩은 득점을 좀 더 해줘야 되지 않나. 네, 그러면 훨씬 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덴버는 굳이 뭐 따진다면 그냥 이 정도? 피닉스는 피닉스는 정말 애매한데 그냥 자말 머레이 선수의 수비를
단순하게 그냥 스위치라든지 1대1 수비보다는 더블팀으로 어느 정도 수비를 해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도 되고, 그러면 또 요키치가 너무 살아나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머레이 선수가 직전기 너무 터졌기 때문에, 네, 그냥 선수로 어떻게 수비가 어려우면 수비 전술로서 좀 뭔가를 해보는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크리스폴 선수에 대한 뭔가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피닉스는 주전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시리즈를 가져갈 때에도 그러니까 빨리 끝내고 싶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4경기나 5경기 안에 끝내고 싶었을 텐데 솔직히 첫 번째 경기 보고 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되게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원래 진행했던 경기 플랜 말고 다른 플랜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는 뭐 일단은 내일 경기까지 보고 봐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덴버랑 피닉스의 시리즈는 좀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현재로서는 저는 7차전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뭐 본인들의 홈에서는 승리를 할 거라고 봐서. 근데 내일 경기까지 보면 피닉스의 홈에서도 어떨지가 좀 그래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5월 2일 NBA 경기 분석 진행해봤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